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 차이난 뉴스입니다. 자,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메인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메인은 축구 얘기입니다. 중국 축구 얘기예요. 안 그래도 오늘 한국도 뭐 떠들썩한 축구 기사가 떴죠. 자, 시작해볼게요. 중국 축구협회 승부 조작 손준호 영구 제명 FIFA AFC에 통지.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전날 공문이 왔다. 손준호의 영구 제명을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국 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 축구연맹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동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구류대 랴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조작 가담이나 산동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 1무대에 복귀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자, 손준호 측은 승부 조작 등 불법적인 본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을 징계하자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 측은 20만 yuan, 약 3,700만 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 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yuan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승부 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 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에서 65만 yuan 뇌물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으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뭐 완전 도배가 됐죠, 그렇죠? 손준호 선수에 대한 기사인데 전 일단 이 기사에 그리고 손준호 선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뭐 말을 안 할게요. 뭐 이거 딱히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중국 축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축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고 정말 바닥을 찍고 있고 중국 축구는 희망이 향후도 없을 것이고 중국 축구가 왜 그렇게 개판이고 카르텔에 뭐 진짜 시궁창인지 제가 그 내막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아무 데서도 안 달았을 거야. 중국의 축구 조작, 여러 가지 중국 축구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게 된 후로,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손준호 기사를 한번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드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자, 중국 축구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자면 일단 어디서부터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 최근 이슈부터 얘기해봅시다. 중국 축구 지금 이제 월드컵 예선전 가있죠, 그죠? 9월 4일 날 만나요. 그때 일본이랑 중국 축구 0대7, 중국이 0대7로 일본한테 7골을 줬죠.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젠가요? 9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2대1로 2대1로 졌죠. 심지어 9명 상대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또 축구 지니까 그 기사 봤어요? 중국의 스포츠 기자들 15명이
지금 중국 축구 국대 감독 이방코비치를 둘러싸면서 왜 졌습니까? 거의 이건 취재가 아니었어. 비판이었어. 왜 호전이 없습니까? 중국에 알바하러 왔습니까? 중국에서 돈만 벌고 갈 겁니까? 대충 때울 거예요? 이럴 거면 그만두세요. 지들이 뭐라고? 중국은요, 그 어느 나라한테도, 그 어느 축구 관련 관계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내로남불이고 저는 역겹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계속 가보자고. 근데 그 와중에 이방코비치가 그 기자들한테 받아친 말, 저 그만 안 둘 건데요. 계속 할 겁니다. 멘탈 좋아. 그 나이 먹으면 뭐 멘탈 쉽게 흔들리지 않지. 자, 일단 일본 경기, 그날 일본 경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작 전에 그 중국 응원하는 응원단들 봤어? 중국 필승! 중국 필승! 어떤 사람은 진짜 약간 옛날 군복 같은 거 다 입고 와서 막 앞에서 막 깃발 한 개 들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이길 수 없는, 무찌를 수 없는 적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중국 필승! 중국 필승! 막 장난 아니야. 막 각오들 막 난리나. 그리고 막 그 전에 야, 그 지금 뒤로 갈수록 코미디야. 갈수록 코미디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잖아요. 중국 축구가 얼마나 시궁창이고, 여러분들이 이후로 정말 중국 축구를 굉장히 무시하게 될 거예요. 최소 향후 20년 동안은 여러분들은 중국 축구 관계자다 하면 그냥 벌레처럼 보게 될 거야. 내가 이거 오늘 풀어도 되나 이거? 옛날에 중국 축구 현지 반응 이런 거 하면 그냥 현지 반응들, 아유 중국 뭐 이렇게 응원하는 그 관중들이 소양, 소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중국 웃기는 반응들 요 정도로 끝냈는데, 오늘은 굉장히 깊게 파보겠습니다. 굉장히 딥하게, 굉장히 깊게 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물론 뭐 축구에 관심이, 중국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 축구에 관심이 많나? 관심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 관심이 없더라도 중국 축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중국 축구가 왜 지금 이렇게 개신처럼 하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중국 축구 망했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 축구 망했다던데요?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망했지 이건 안 궁금한가? 그러니까 망했다 하는데 그게 왜 망했을까? 아니, 왜 중국 축구가 30년째 계속 망했다라는 소리만 듣고 있을까? 왜 망했을까? 이건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나요? 중국 축구가 망한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왜 망했는지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 야, 14억 중에 10명을 못 모아? 그 문제가 아니야. 일단 계속 가봅시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일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일본 타도 적군을 무찌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0대 0만 해도 이긴 겁니다. 0대 0만 해도 이긴 겁니다. 진짜 응원단들, 막 관중들, 막 중국 국민 팬들 막 난리 났었지. 근데 7대 0. 7대 0으로 지면서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옛날에 신기록 중에 제일 좀 치욕스러웠던 기록 중에 한 개가 태국한테 5대 1로 진 적이 있어. 태국한테 5대 1로 지고 나서 그때도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 진짜 그때는 아예 그냥 유명한 배우가 한 명 나와가지고 대놓고 깠어. 아니, 야, 태국 인구가 몇 명이나? 여러분, 태국 인구 몇 명이죠? 이 얘기도 굉장히 웃긴 일화가 한 게 있어가지고, 태국 인구 7천만 7천만 정도 되네. 그때 진짜 아직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논리가 이런 식이야.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태국 인구 7천만에 야, 애기들이랑 노인들 빼서 3,500만이라 치자. 3,500만 중에 여자 빼면 2천만 중에, 야, 트랜스젠더 게이들까지 빼면 1,000만, 1,000만 중에 축구 못하는 나이대까지 빼면 몇백만 되냐? 그 중에서도 사람 겨우 뽑아내가지고 축구하는데 14억 중에 그 태국 무찌를 사람 못 뽑아내니? 맞는 말이죠, 그죠? 태국에서는 인구가 7천만이라도 빼야 될 인구들이 많아. 야, 트랜스젠더 게이들 다 빼야 돼. 레이디 보이들 다 빼야 돼요. 아무튼 5대 1로 진 게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신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신기록 7대 0.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웃긴 점, 여러 가지 웃긴 점이 있고 이상한 점들도 있고 막 괴상한 점들도 있고 많아. 첫 번째 한 개 들어갑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요번에 중국 관련된 축구 중계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거든. 중국의 CCTV,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KBS죠. 중국에는 CCTV가 있어. 국영방송, 제일 큰 방송국이야. 중국이 출전하는 축구 경기를 중계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가졌지. 아니, 왜 축구 중계를 안 해주냐? 중국 CCTV 측에서 그것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공지를 띄웁니다.
판권 문제로 인해 중계를 못하게 되었고 중계료가 기형적으로 높은 관계로 중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찌가오, 지가오도 아니야. 很高, 挺高, 非常高 아니야. 찌가오, 새로운 단어예요. 기형적으로 높다. 중계료가 기형적으로 높았대.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야, 니들 뭐 중계료 낼 돈 없어? 말이 돼? 여러분들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중국 국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중계 안 한 거야. 중국 국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중계를 안 한 거고, 중국은 요즘 약간 축구가 약간 금기어야. 중국은 중국 관련된 거 안 좋은 기사들 있으면 막잖아요. 내리고 지우고. 요즘 약간 중국에서 축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축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중국 정부 측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축구를 보면 볼수록 민심이 안 좋아지거든.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들어봐요. 연결돼 있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들이 진짜 많아. 자,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중계를 했어. 어디서 중계했는지 알아요? iQIYI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를 했어요. 야, CCTV가 그 인터넷 사이트보다 돈이 없어? 진짜 입만 열었다 하면 그래. 여러분들 중국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뭐 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없어. 중계료가 높아서 중계를 안 했다? 야, 근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 말이 돼? 그 얘기도 있어요. 요번에 그 축구 중계한 그 사이트 있잖아. iQIYI라는 그 사이트. 걔네들도 중계권 따와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중계한 거야. 근데 조만간에 그 나라에 한번 불려갈 거래. 이유는? 당연하지. 야, 씨발, 지금 나라에서 중계를 안 하고 있는 네가 뭔데 네가 중계하냐? 야, 차 한잔 하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 7대0으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랑 하기 전에는 그때 이제 인터넷에 반응들이 다양했죠. 야, 일본 7대0으로 졌지. 야, 사우디 8대0 가자.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내려놨어. 야, 7대0? 야, 8대0으로 가자. 그러니까 중국이 요번 이제 축구 월드컵 지금 예선전이죠, 그죠? 예선전을 이 중계를 안 한 이유는 일단 뭐 중국 국민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는데 중국 공산당의 지위를 위해서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전에 또 웃긴 거 이것도 한 게 있다. 이것도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제 이것저것 막 자료들을 막 섞어 적어 놔가지고 좀 뒤죽박죽한데 요것도 있어. 중계는 안 했어. 중계는 안 했는데 해설은 했대. 그러니까 그 축구 방송에 해설가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번호표 이거 있잖아. 이렇게 제끼는 거. 뭐 몇 대 몇 대 이거 번호표 이렇게 달력으로 돼 있는 듯이 이렇게 뒤로 제끼는 그 번호판 있잖아. 그거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두고 축구를 보면서 입중계는 했대. 화면은 못 보여주지만 해설하면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자, 일단 일본 0, 중국 0으로 이렇게 번호판이 시작됐을 거 아니야. 중국 1대0 한 골 먹혔네? 제끼고 2대0 또 한 골 먹었네? 제끼고 또 제끼고 3대0 제끼고 4대0 5대0 제끼고 6대0 6대0 제꼈네? 하고 6대0 딱 제끼는데 뒤에 번호판이 없었대. 사람들이 야, 설마 5골 이상 주겠어? 5대0까지밖에 준비를 안 한 거야. 일단 제끼는데 뒤에 6이 없어. 야, 이따가 7도 제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크게 진다 해도 뭐 5대0이면 진짜 크게 진 거잖아. 옛날에 태국한테 5대1로 졌을 때 욕 개쳐먹었거든. 근데 와, 7대0. 자, 그 다음에 이거 댓글도 얘기하고 갑시다. 중국 네티즌들 있잖아. 중국 이 댓글 부대들. 야, 이거 다 중국에서 포온 댓글이야. 웃기는 댓글들 겁나 많아요. 시진핑이 굉장한 축구광이라는데 시진핑이 지금 중국 축구가 잘 못되면 잘 못될수록 시진핑 체면이 지금 계속 깎이고 있어요. 왜냐? 이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시진핑이 축구에 대해서도 이 말을 해놓은 게 있어. 축구 내가 다 갈아엎을 거다. 이제 중국 축구는 발전할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일을 옛날에 뱉어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서 시진핑이 직접 축구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 이게 미래 방향인 거지. 일본 7대0.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다. 이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야. 자, 일단 웃긴 댓글들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중국 네티즌 댓글 진짜 제일 웃겼던 거. 일본에 0대7로 지고 나서 중국 그 밑에 베스트 댓글. 일본에서는 공 7개를 수집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줬다. 알아들었어? 일본에서는 볼 7개를 수집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줬다. 이거 웃겨야 되는데 이거? 못 알아들었어 아무도? 드래곤볼 그렇지 그거야. 나 이거 뭐 이게 베넷이었거든. 나 이거 보고 빵 터졌어. 나도 처음에 볼을 7개를 수집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뭔 얘기야? 하다가 드래곤볼이야.
일본 축구팀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드래곤볼을 수집하러 온 거야. 7개 수집해갖고 소원이 이루어졌지.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소원을 이루어줬다. 와. 야, 나 개빵 터졌어 이거. 야, 이거 센스 있지 않아?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댓글들이 온 경기 다 봤는데 일본 골키퍼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보지를 못했다. 옛날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댓글이 있었죠. 그냥 중국이 하도 그냥 막 못하니까 야, 그 상대팀 골키퍼한테 야, 파카라도 한 개 던져주라. 애 감기 걸리겠다. 야, 그 일본 팀 골키퍼한테 야, 스마트폰이라도 던져줘라. 애 게임이라도 하게. 시간 너무 안 가잖아. 댓글들 이런 댓글들 진짜 많아요. 일본 골키퍼 감기 안 걸렸나? 옷은 많이 입었겠지? 자,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중국팀 축하한다. 다음 월드컵 준비하는 나라 1위 등극. 중국팀이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나라 1위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한 게 1위 했네, 그죠? 자, 그리고 일본 골키퍼 일본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90분 동안 찬바람 쐬면서 서 있는데 연봉 너무 적네. 연봉 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댓글도 있습니다. 중국 그 응원단들이 태도였죠. 경기 전 동점도 이긴 거다. 경기 후 야, 2자릿수 앉은 게 어디야? 야, 2자릿수 앉은 게 어디야? 야, 이 정도면 잘했어. 좋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 정능량 좋아. 잘하고 있어. 그래.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를 보면 중국 선수들 약물은 사용 안 한 것 같다. 이게 중국의 위대한 체육 정신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중국 선수들 약물 그거 걸렸었잖아, 옛날에. 그걸 이제 조롱하는 거야. 그래도 이 경기 보면 중국 선수들 약물은 안 쓴 것 같은데? 뭐 위대한 체육 정신 인정한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댓글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축구 그 뭐지? 토토인가? 스포츠 토토인가 이런 걸 했나봐. 야, 4대0, 5대0, 5대1에 걸었는데 야, 내가 너무 고평가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경기 끝나고 진짜 이건 중국의 팬들 중에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 못하는 건 상관없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볼을 못 차면 사람이라도 찼어야지. 막 이러면서 울던 팬이 한 명 있습니다. 미친 새끼죠.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현장의 중국 팬들이다. 돈 내고 90분 동안의 고문을 받고 왔다. 야, 진짜 현장 그 영상들 봤어요? 그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요번에도 그 현장에 중국에 인플루언서들 좀 축구 쪽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MC들 기자들 다 갔어. 그러면서 자기 인스타나 뭐 자기 이런데 SNS에다가 올려. 야, 요번에 또 축구팀이 요번에 또 중국팀이 어떻게 잘할지 뭐 유명한 인사를 다 갔는데 처음에는 다 희망차게 그래도 오늘 중국팀 짜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이러다가 나중에 다 울어. 진짜 이렇게 울어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어디서 했죠? 일본에서 했죠, 그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비행기표 쓰고 그 나라까지 가서 티켓 끊고 그 현장까지 가서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90분 동안 고문을 당하고 나온 거야. 자, 그리고 그런데 그 반대 초긍정좌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중국 팬 댓글. 야, 나 현장에서 봤거든? 야, 티켓 한 장 값에 7골 넣는 경기 봤으면 게이드가 아니냐? 굉장히 신선한 적급이에요. 여러분들 축구 한 경기에 7골이 들어가는 경기 몇 번 봤어? 여러분들 살면서 본 적 있어? 얘네들은 돈 쓰고 한 경기에 골이 무려 7개나 들어가는 경기를 본 거야. 승자지. 돈 내고 7골 넣는 경기 봤으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초긍정좌 중국 팬에서. 아무튼 재밌는 댓글들이 많았고 뭐 솔직히 지금 근데 지금 한국 축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죠? 그날 한국이랑 차가지고 비겼던 그 나라 이름이 뭐였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이 일본에 0대7로 지고 나서 중국이 팔레스타인을 칭찬해요. 야, 그날 한국이랑 싸운 팔레스타인, 니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아냐? 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한국이랑 0대0으로 버텨냈어. 근데 중국은 뭐냐? 야,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냐? 뭐냐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날 언급이 많이 됐어요. 한국이랑 잘했다고. 그 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잣같죠, 아주.
0대0 팔레스타인이랑 0대0 진짜 와 진짜 라이브에서 쌍욕은 하기 싫으니까 잘하자.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웃긴 얘기도 많고 뭐 중국 온라인에는 욕밖에 없었어요. 중국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날 중국을 다 욕했어요. 모든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대통합이 이루어졌던 순간입니다. 샤오펀홍이든 그 벽 밖에 있는 사람이든 공산주의 추종자들이든 반공산주의자들이든 그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중국 축구를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대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국에 큰 공헌을 한 그런 팀이에요. 그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시진핑도 이뤄내지 못한 그 공산당 추종자들과 공산당 반공산주의자들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날은 정말 중국 국민들이 사상의 벽을 허무르고 통합을 이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얘기가 다뤄졌고 뭐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중국 축구 뭐 아니나 다를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 한 게 있습니다.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중국 찌라시 가지고 코로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아무도 코로나 터진 거 모르었을 때 난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한국에다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알린 사람이잖아요. 그 영상은 아직도 있어.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300만을 찍고 그때도 제가 찌라시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를 알려드렸는데 요번에도 요거 찌라시가 한 개 돕니다. 중국 찌라시 재밌어요. 중국의 찌라시가 도는데 굉장히 새로운 접근인데 이걸 봤을 때 그때 코로나도 이 찌라시 보고 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그거 딱 봤을 때 이거 사실 같은데? 야, 지금 우한에서 고위 간부들 돈 많은 부자들 다 탈출하고 있고 조만간에 도시 봉쇄 들어간다고? 잠깐만 이거 진짜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근데 이것도 물론 저는 이건 뭐 100%까지는 아닌데 약간 50-50인데 근데 이야기가 재밌어요.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중국이 0대7로 일본한테 진 건 뭐 당연히 실력도 안 되겠지만 일부러 졌다라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렇게까지 7대0까지 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중국 국대가 7대0으로 진 거는 그거는 이유가 있대. 일부러 그렇게 진 거래. 왜 일부러 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승부 조작? 배팅? 이거 중국 찌라시에 중국 찌라시 소식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라 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믿으라 소리도 아니고 안 믿으라 소리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더라. 하지만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진핑 체면 깎아내리려고 시진핑 체면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살짝 포함이 돼 있어. 하지만 그 메인이 아니야. 공산주의에 대한 반항.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기 힘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중국에서 오래 산 사람도 이거를 찌라시 내용이 이겁니다. 왜 중국은 일부러 일본에게 0대7로 졌다. 왜냐? 목적은요. 여러분들 전 중국 국대 감독 리티에 사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리티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티에,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리티에라는 사람이 그 감독인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새끼 사형 매기려고 0대7로 매긴 거야. 일부러 준 거야.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뭐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근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부터 근데 사람들이 리티에 그 사형이 중국 국가전 7대0으로 지는 거랑 그렇게 큰 걔가 누군데? 리티에 지금 구속돼 있죠. 리티에 지금 구속돼 있는데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리티에가 누구냐? 일단 리티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리티에가 누구냐면 전 중국 축구 국가팀 감독이에요. 1977년생이고 이 나이가 조작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1974년, 75년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기 전까지 여러 중국의 지방 대표팀에서 감독을 맡았었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티에라는 사람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었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되게 못하는 마이너리그 두 팀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얘가 감독을 맡고 나가지고 양지로 끌어올렸어. 양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성적 좋게 내고 심지어 우승도 만들어내고 그랬었던 업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국대 감독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마이너리그 팀들을 양지로 끌어올린 데는 그거 다 가짜 축구였다. 조작 경기였어요. 싹 다 조작 경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작 경기 이거 많이 있는 얘기잖아. 계속 들어봐. 여러분들 중국 조작 경기 스케일이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자, 아무튼 나중에 이거 다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다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리티에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축구 선수일 때는 이 리티에도 축구 선수 출신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보고 가자. 너무 옛날 사진인데. 리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티에 이렇게 생겼고 아마 이게 감독할 때의 모습. 이게 최근 모습 같아.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 리테 감독이 굉장히 중요시한 게 머리카락이 항상 이렇게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고수했고 그 다음에 긴 머리를 항상 이렇게 드라이를 잘 해가지고 찰랑찰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리티엔데 자 일단 이 사람도 선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축구 선수일 때는 축구하는 놈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가짜 축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작 축구하는 새끼들이 제일 싫었는데 감독이 되고 나니 배에 놓고 인맥을 동원해서 팀을 매수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감독이 됐어. 감독이 딱 되니까 배에 놓고 그냥 야 다음 경기 누구랑 하는 거야? 누구랑 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야 가서 돈 얼마 찔러주고 걔네들 너 인맥 넓잖아. 야 딱 얘기 끝내고 와. 저 주는데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배에 놓고. 근데 처음에는 리티에가 이거 듣고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자기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감독이잖아. 자기도 많이 봤거든. 해먹는 게 쏠쏠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옛날에 그래도 이 세대 전까지 좀 진짜 옛날 중국 축구팀에서 대선배로 뛰던 하오하이뚱 요 세대는 그나마 좀 나았어. 그때는 그래도 좀 축구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축구팀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하오하이둥이 지금 해외 나가서 살고 있거든. 중국을 하도 까가지고 중국에서 이 사람도 축구 선수 출신인데 대선배야. 그래도 옛날에 중국 사람들한테 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매장을 당했죠. 중국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회 매장 당한. 자, 이 하오하이둥이라는 사람이 평가하길 이 하오하이둥도 이 리티에가 축구 성장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야. 일단 이 리티에라는 애는 독일에서 축구 유학을 하고 왔는 애. 독일에서 축구 유학을 하고 귀국한 해외파야. 리티에가. 근데 이 리티에라는 새끼에 대한 평가가 이거야. 축구는 할 줄 몰랐고 별명이 축구장의 마라톤 선수였대. 뛸 줄밖에 몰랐대. 축구 자체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대. 그리고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 중에 한 개가 이 리티에라는 이 새끼 사생활도 되게 더러워요. 옛날에 어디서 모텔로 축구 여자 팬을 데리고 와서 자다가 기자들한테 찍힌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 리티에가 워낙 유명하잖아 얼굴이. 그런데 어디 저쪽 우한이었나 청두였나 아무튼 어떤 도시에서 거기 축구 팬이 여자 팬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 팬을 연락해가지고 연락하자마자 바로 그 여자 데리고 모텔로 갔대. 호텔도 아니야 모텔로 갔대. 호텔은 약간 좀 고객들에 대한 이런 사생활 이런 걸 보호해주잖아. 발설을 안 하잖아. 근데 모텔은 다르잖아. 모텔로 딱 데려가가지고 딱 방으로 딱 자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인포메이션이 아는 기자한테 바로 연락했나봐. 야 국대 감독 리티에 여자 데리고 우리 숙박시설 왔어. 전화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15명 기자들 바로 그냥 몇십 분 안에 리티에 거기서 사진 겁나 찍히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들은 되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거 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베트남 2020년 중국이 베트남에 3대1로 지고 카타르 월드컵을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 뭐 또 베트남한테도 지고 태국한테도 지고 뭐 중국이 축구 세포가 없냐. 여러분들 요거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 중국이 축구 세포가 없진 않아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0명을 못 뽑냐? 안 못 뽑아. 충분히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중국도 충분히 축구 인재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 축구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1936년에 올림픽 독일 올림픽 베를린까지 가서 올림픽 축구를 출전했던 나라야. 중국이 1936년 한국은 불참했었죠 그때.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1936년에 그 축구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을까? 상상이 가요? 1936년 중국의 축구팀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게 어떤 애들인지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축구는 귀족 게임이에요. 귀족 운동이야. 베이징 출신, 상하이 출신, 대도시 출신의 좋은 집안 자제들,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자제들, 관시가 있어야 축구할 수 있어. 귀족 운동이 됐어. 근데 옛날 중국의 축구는
그때는 중국이 축구가 뭔지 몰랐지. 근데 그때 중국을 대표로 나갔던 월드컵, 그 올림픽 선수들이 어떤 출신들인지 알아요? 산 꼴짜기에서, 저쪽 해발이 높은 산 꼴짜기에서 이상한 거, 둥그런 거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막 그냥 서로 마을 애들끼리 막 이렇게 축구 주고 막 그 마을 사람들, 걔네들이야.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축구 세포가 어떻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중국에 축구라는 게임이 없었어. 누가 알아 그걸. 근데 어떻게 1936년에 올림픽을 축구를 나가게 됐냐. 그때 소수민족들이 저쪽 해발 높은 산지대에서 살던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어떤 저쪽 유럽에서 온 외국인 목사가 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산골짜기에 묵게 됐겠지.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운동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산골짜기에 사는 애들이 이런 건강, 기본적인 운동을 위해 가지고 그 동그란 거 이런 거 축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차게 해주었대. 축구가 이런 게임이다, 이런 게 축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산골짜기 그 소수 민족들은 그 해발 높은 곳에서 맨날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산골짜기잖아. 산 해발 높은 데서 일단 맨날 유산소를 하니까 체력은 미친 듯이 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산 좁잖아요. 거기서는 뻥 축구를 못해. 힘차게 못 차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맨날 그 힘 조절을 하면서 패스하고 힘 조절하면서 기술로 넣는 축구를 한 거야. 그걸 수년 동안 해온 거지. 볼 컨트롤 능력이 장난 아니야. 걔네들이 대표팀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올림픽 축구 그걸 나갔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축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그래도 축구라는 종목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또 이게 이 일화가 있어. 중국에서 저쪽 그 독일 베를린까지 그 축구 선수들이 가서 축구 시합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갔을 것 같아? 뭐 지금처럼 뭐 전용 비행기에다가 매니저들 다 붙고 막 스태프들 막 전용 버스 전용기 딱 타고 지금 그렇게 갔을까? 아니야. 모여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강 나오면 배 타고 다시 버스 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몇 날 며칠을 베를린으로 거의 진짜 노가다로 간 거야. 애들끼리 그냥. 뭐 전용 차 그딴 거 없어. 체력으로 그냥 간 거야. 근데 이게 가다가 심지어 이 일정이 좀 늦어졌대. 원래는 가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축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1936년에 뭘로 가겠어. 그냥 차로 달달 거리는 차로 갔을 거 아니야. 그 수만 킬로를, 수만 킬로를. 그러니까 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선수들 막 완전 그냥 녹초고 막 진짜 완전 그냥 이동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바로 축구 경기를 나갔는데 영국이랑 상대해서 0대2로 졌어요. 그때 기립박수 받았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옛날의 중국 역사 얘기인데, 물론 중국이 여기서 뭐 우승을 하고 뭐 이기고 그러진 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이게 이 뜻은 뭐야?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의 그 축구 세포가 없진 않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런 사례만 봐도 중국 유전자가 없냐, 중국 축구 DNA가 없냐, 그건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고. 야, 근데 진짜 이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산골짜기에서 폐활량 장난 아니지. 좁은 산 위에서 차니까 볼 컨트롤 능력 장난 아니지. 그 실력으로 야, 그건 진짜. 아무튼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축구는 이런 산골짜기 애들이 나와서 하던 축구야. 근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똑같아. 옛날에 마라도나라든지 브라질 보면,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 축구 이런 애들 거의 다 길바닥 출신이야. 길바닥에서 막 총소리 나는 데서 축구하다가 그러다가 국가대표팀 되고 다 이런 애들이에요. 지식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 옛날에 그 호다우딩요인가? 걔 요즘 최근 근황 봤어요? 사기를 엄청 당했던데. 사기 당하고 지금 뭐 어디 뭐 이상한 나라에서 깜빵 가가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몰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축구 실력자들은 길바닥에서 나오고 산골짜기에서 나오고 저쪽 어디 뭐 이상한 뒷골목에서 나오지. 뭐 어디 뭐 관시가 있어야 되고 뭐 부잣집 애들을 뭐 어디 뭐 조기 축구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국에 실제로 축구 유학을 많이 보내. 브라질, 스페인, 뭐 유럽 뭐 많이 보내요. 근데 그 부잣집 애들이 가서 순수하게 축구만 하겠어? 야, 가서 씨발 필 거 다 피고 뭐 담배만 피겠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대마부터 시작해서 놀 거 다 놀고 개집질하고 막 쓸 거 다 쓰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돌아와. 그러다가 뭐 우리 애 뭐 유럽 축구 유학 갔다 왔어요. 브라질 축구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지. 축구 예약 갔다 와서 자 출전해봐 하는 게 없어. 뛰어다니기만 해. 그게 리티에야. 아무튼 그때 베트남이랑 지고 나서 카타르이 못 가면서 중국 축구계가 얄짝 그때 이제 뒤집어져요. 그때 진짜 중국 팬분들도 정말 극도로 화를 내고 민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락이 갔었고, 중국 축구계, 중국 체육부, 뭐 중국 고위 간부들까지 시진핑한테 진짜 화살이 나갔어. 너 축구 개선한다며. 시진핑이 옛날에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 이제부터 변할 거고 내가 방향을 지시할 거고 멀리 보면서 조금씩 지시해가지고 축구 변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시진핑도 축구 광이에요. 근데 축구가 더 이렇게 됐으니까 축구 개선한다며. 시진핑 보고 있냐고. 너 뭐 이거 다 하고 있던데 축구는 이건 너 안 하냐고. 그때 민심이 지금 날아갔어. 근데 그런 민심이 날아가면 중국 정부에서는 가만 안 있죠. 누군가는 뭔가 한 개 짊어져야 되는 거야. 총대를.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총대 한 개로 안 끝났어. 근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갑니다. 자, 그때 일단 민심이 날아가고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털자. 진짜 축구계 이거 한번 털자.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축구협회 고위 간부들 수십 명이 일단 털렸어요. 그 중에서 일단 리티에가 털리는데, 리티에가 이제 전 중국 국대 감독이에요. 리티에의 죄명을 한번 봅시다. 일단 리티에가 돈을 해먹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국가팀에 들어오는데 네가 선수로 들어오든 아니면 네가 뭐 스텝 아니면 코치로 들어오든 국가대표팀 자리 한 개에 여러분들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놓고 500만 원에 팔았어요. 한국 돈으로 얼마? 10억. 국가팀 하고 싶어? 그럼 너 실력 보여줘. 이게 아니야. 국가팀 하고 싶어? 10억. 자리 하나에 10억에 팔았어. 그냥 이거 한 개만으로도 여러분들 이게 다 죄명이 성립이 되고 얘가 다 인정한 얘기들이야. 없는 얘기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리티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가 자백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얘한테 내려진 죄명이에요. 그 죄명들이 내용입니다. 국가대표팀 자리 한 개에 10억. 물론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어야 받아주는데 그래도 축구 자체는, 근데 그 실력의 그 문턱이 축구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개그맨이 와가지고 야 나 축구 국대 할래. 이건 안 되잖아.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축구를 했던 앤데 근데 실력이 없어. 근데 돈 있어? 알았어. 그럼 돈 내. 그럼 넌 국대팀에 넣어줄게. 이거야. 근데 봐봐. 그럼 돈이 있는 축구를 좀 못하는 코치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개땡큐인 거야. 왜냐? 일단 경력이 되고 그 경력으로 나중에 지도 코치 해먹을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계속 이제 그 라인을 타는 거거든. 그 라인을 타면서 이제 거기서 해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다는 10억 정도 주고,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10억을 주고 그 자리를 산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 10억 주고 그 자리 샀다고 해서 그거 나중에 그것보다 더 높이 해먹을 수 있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돈 주고 자리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축구를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후원한다 그래. 중국말로는 후원. 후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발 한 개 담그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냥 짬바 채운다 이거야.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일단 거기 발 담궈 놓고 뭐 세월을 보내는 거지. 나는 선수도 해봤고 코치도 해봤고 난 얘랑도 알고 쟤랑도 알고 저기 뭐 축구협회 회장이랑도 친하고 체육부 누구랑도 친하고 뭐 이 감독도 알고 저 감독도 알고 저 매니저도 알고 저기 뭐 비서실장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발만 담그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비즈니스 하러 가는 애들이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다 나중에는 보면 전과가 있어. 다들 뭐 어디서 뭐 전과가 한 개씩 터져. 근데 전과가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고위 간부를 해먹어요. 왜? 고위 간부들도 사람들을 끌어줄 때, 왜냐하면 나도 해먹으려면 내 팀들이 있어야 되잖아. 내 팀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내 팀을 만들고 해야 우리가 다 같이 해먹을 수 있잖아. 그게 카르텔이잖아요. 그런데 내 편을 끌어들일 때 누구를 끌어들이냐? 진짜 정직하고 청렴하고 진짜 완전 막 정직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뽑아. 전과가 일단 있고 쟤 저기서 좀 해먹었대. 우리 과야. 똑같은 애들끼리만 다 땡겨주는 거야. 와서 너 옛날에 어디서 뭐 이렇게 해먹었다며? 그것 때문에 문제 됐다며? 야 이 새끼야. 나 같은 뒷산은 한 명 두고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후로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해먹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중국 축구계가 싹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99%가 이런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장 같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일단 그리고 리티에가 국가대표팀으로 있을 때 일단 연봉이 얼마였게요, 여러분들? 한국 연봉 얼마예요? 한국 지금 홍명보 감독 연봉 얼마예요? 30억이에요? 아무튼 그래 30억 오케이.
리티에도 이때 당시 중국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리티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리티의 연봉이 한국 돈으로 일단 16억이었어요. 16억. 별로 딱히 경력도 없는 애가, 나이도 어린 애가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연봉 16억 받잖아요.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000001% 될 거야. 일단 연봉 16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죄명이 뭐냐? 국대 감독만 해야 돼. 국대 감독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국대 감독을 하면서 다른 지방 클럽에서도 연봉 60억을 받아 먹고 있었어. 연봉 60억. 그 연봉 60억이 어떻게 오는 거야? 다른 축구 클럽에서 온다 그랬잖아. 그 클럽 애들 이거지. 내가 니들 애들 많이 써줄 테니까 여기 나 뭐 이사로 등록해놓고 연봉 내. 딜을 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1년에 나한테 60억 정도 주면 내가 그래도 1년에 2명씩은 국대팀에 내가 꽂아줄게. 이런 딜인 거예요. 이렇게 연봉 해먹고 있지. 그리고 이런 짓도 했어. 이것도 죄명입니다. 저쪽에 한 공원이 있었대. 그게 션양에 있었대. 그 도시에, 션양이라는 도시에 한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공공용지고 그냥 거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자기가 국대팀을 앞세워서 여기다가 국대팀을 모집하기 위해 청소년 축구 복합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면서 그거를 지어버린 거야. 근데 거기는 공익지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복합축구센터를 만들면 거기 와서 축구를 하든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연회비를 다 내야 됐어요. 그 연회비도 1년에 나오는 수익이 수십억이야. 그 수십억 어디로 갔다? 그 다 리티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도 해먹고. 자, 리티에가 해먹은 걸 다 털어보면 일단 국내 계좌를 딱 깠을 때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만 여러분들 2.7억이 나왔어요. 2.7억. 2.7억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540억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540억이에요. 중국 국대 감독, 나이도 별로 안 많은 조그만 애가 꽌시 통해가지고 국대 감독이었는데, 얘가 지금 해먹은 돈이, 그것도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 3, 4년 사이에 해먹은 돈이 지금 일단 국내 계좌만 540억이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해먹었다면 그 위에 있는 얼굴을 안 비춰주는 그 위에 간부들, 걔네들은 얼마나 해먹었을까? 해외 계좌도 있는데 해외 계좌도 지금 추적 중인데 추적이 안 돼. 왜? 리티에가 이렇게 해먹은 돈들을, 자, 또 다른 것도 해먹은 게 있는데 이것도 봅시다. 국내 감독할 때도 몸 담고 있었던 회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어딘 회사 뭐 어디 이사, 어디 뭐 대주주, 뭐 어디 뭐 등록 이사, 뭐 어디 뭐 이런 걸로 9개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어. 거기서도 싹 다 연봉을 다 챙겨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1년에 국대에서 16억 받고 어떤 축구 클럽에서 60억 받고 뭐 스포츠센터 운영해가지고 수십억씩 받고 9개 회사에서 뭐 회사 한 개당 10억씩 받았다 치면 얘 1년에 연봉만 100, 200억이야.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나라에서 이제 그 국대를 운영하는데 돈을 주는 게 4천억을 줬대. 근데 4천억을 줘가지고 그 팀 설계비 중에, 그러니까 팀 꾸리는 비용이겠지, 그 4천억. 거기에서 리티에가,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선수들, 뭐 진짜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를 이 돈으로 사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뭐 지 주머니도 들어갔고, 모인 선수들이 다 자기한테 돈 주는 애들 위주로 다 뽑아온 거야. 실력 좋은 애들 나발이고 없어. 너 나한테 돈 줬으니까 와, 이거예요. 그리고 봐봐, 국대에서 선수를 섭외할 때 예를 들어서 또 해먹는 방법이 이렇게도 해먹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억짜리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국대 와라, 꼬심. 근데 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벌써 이제 국대 갈 실력이 되나? 그래가지고 쓱 가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 실력 좋아서 국대로 오라 하는 거야. 아니야. 자, 너 국대 오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하자. 너 뭐 축구 그래도 그 정도 하면 되니까, 너 지금 연봉 4억이지. 너 국대 오면 내가 연봉 12억 줄게. 연봉 12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6억 먹고 나 6억 줘. 콜? 그럼 너 국대 바로 들어와.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나 연봉 4억짜리였는데 뭐 제가 6억대에 간다 해도 나 6억 받잖아. 나 2억 더 받네? 그리고 난 국대 타이틀 다네? 좋아요. 리티에는 좋아? 오케이. 그럼 이 한 선수에서 6억. 매년 얘 연봉 받을 때마다 6억씩 나오는 거야. 와, 진짜 이거 보면서 비록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열받더라고. 이거 조사하면서 약간 혈압이 올라. 감독 혼자서 기업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버리네요. 아니지. 이 리티에 누에 누구 있어? 중국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 다 얘 편이야. 중국体育总局, 중국 체육총국, 거기 총국 국장 라인이야. 다 라인이야. 같이 해먹는 애들이야.
얘 혼자서 이걸 다 해먹나? 안 되지. 중국 공산당들 그렇게 안 되지. 니만 해먹냐? 야, 쟤 해먹는다. 없애버려. 안 없애주고 싶어? 그럼 상납 좀 해야지. 카르텔이 이제 형성되는 거. 자, 아무튼 요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렇게 대충 들은 것만 이렇게 해도 리티아 한 달 1년에만 얘가 해먹을 수 있는 돈이 몇백억이야. 100억 200억은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몇 년을 이걸 해먹었고, 옛날에 지방감독팀에 있을 때부터 이걸 계속 해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내 계좌에서만 540억 나왔다 그랬잖아. 해외 계좌는 추적 중인데 해외 계좌도 수백억 단위야. 수백억 단위인데 그거 다 누구 명의로 돼 있냐? 지 와이프랑 딸내미로 가 있어. 리티에도 얘도 아는 거지. 이렇게 해먹다가 나중에 결국은 큰일 난다. 미리미리 지 와이프랑 딸내미 미국 국적 취득시켜놨어요. 미국 국적 취득시켜놓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그쪽으로 빼내놨어 이미. 그리고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다량 초호화 부동산 보유.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미국 것만 자기 와이프 명이야. 영국, 호주, 스페인 이쪽 다른 나라는 다 다른 여자 명이야. 본첩, 2첩, 3첩, 4첩 한 첩당 한 나라로 이민시키고 그 나라의 부동산 한 개씩. 이 새끼 얼마 해먹은 거야 이 새끼. 와, 여러분들 아까 그 찌라시 내용이 뭐였죠?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중국 팀이 0대7로 진 거는 리티에 이 새끼 사형시키기 위해서. 0대7로 져야 중국 민심도 난리 날 거 아니야. 와, 이거 다 옛날에 리티에가 해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리티에 저 새끼 사형시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0년이거든요 20년으로 안 돼. 이 새끼는 사형시켜야 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 찌라시 은근히 약간 좀 야 그럴만한데? 느낌 있죠? 와, 진짜 나도 이거 좋아하면서 약간 진짜 열받더라고. 진짜 중국, 만약에 내가 중국 사람이고 내가 중국 축구 팬이잖아? 일심동체야 이거. 리티에 저 새끼 절대, 저 새끼 만약에 깜빵에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지 와이프랑 호의호식하겠지. 해먹은 걸로. 그 꼴 볼 수 없다. 사형이다. 얘는 무조건 사형 가야 된다. 근데 그 한 경기로 가능? 자, 여기서 이제 리티에 얘기가 나옵니다. 밑으로 가면 지금 이제 내용이 아직 많아요. 리티에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좀 열이 덜 받아요? 그럼 계속 들어요. 아마 마지막까지 듣게 되면 리티에 이 새끼 사형 받을 만하네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국대 감독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먹으면 다른 그 위에 고위 간부들은 얼마까지 해먹었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기는 해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재판 받는 중에 일단 리티에가 토해낸 애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털린 애들 언제까지 터냐? 20년 전 거까지 털어요. 저번에 중국 세금 30년 전까지 다 털었잖아. 이 축구 카르텔도 진짜 요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중국 국민들 민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 시진핑 체면이 안 살아. 시진핑이 옛날에 축구 다 잡는다 그랬는데 저번에 카타르도 못 가고 좆됐잖아요 중국 축구가. 시진핑 체면 완전 바닥이야. 위에서는 그냥 딱 위측에서는 시진핑 말을 던졌어. 조져라. 입 열게 만들어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모르죠. 일단 얘네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털어낸 게 한 100명 단위거든요. 100여 명인데 그 중에는 옛날에 축구협회에 몸담고 있다가 이미 은퇴한 사람들 있어. 걔네들은 그때 뭐 받아 먹은 돈들 그걸로 잘 살고 있고 그냥 뭐 노후가 편안한데 갑자기 야 너 20년 전에 해먹었지 너 따라와 해가지고 잡혀온 애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렇게 해먹는데 중국 축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 어떤 분이 아니 그 베트남에 3대1로 졌다고 그 한 경기로 리티에가 그렇게 털리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자 봐봐요. 자 뭐 축구 지금 뭐 아직 뒤에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참 해먹을 게 많은 운동이고 그 업계예요. 그리고 조작이 제일 많이 되는 것도 축구고 부정 비리 뭐 이런 것들 많은 게 또 축구계잖아. 근데 봐봐, 어떤 나라는 축구 쪽에서 이런 비리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어. 있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리티에가 부정부패를 해 많이 해먹었어. 근데 중국 팀이 월드컵 16강 갔어 봐. 리티에가 털렸을까요? 절대 안 털리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성적 냈고, 야 없었던 역사 썼고, 온 중국 국민들 환호했고, 영국 대접 받고 있고, 중국 국위 선양했고, 야 그러면 뭐 해먹었다고 야 까마줘라 이게 돼.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 똑같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마라도나 선수 알죠? 아까도 마라도나 선수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마라도나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 영웅이잖아요. 근데 마라도나 선수가 나중에 뭐 각종 뭐 약물과 뭐 여자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사회적인 무리를 진짜 많이 일으켰어. 범법도 많이 하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막 마라도나가 나중에 그 말년 와가지고 그 좀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알잖아요. 막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법도 많이 어기고 그런데 다 덮어줬잖아. 이거 다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이랑 나라랑 같은 마음이야. 야, 젊을 때 영웅이었던 애야. 우리 마음속의 영웅이고 정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정말 그냥 진짜 와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근데 뭐 이제 축구 선수도 은퇴하고 하니까 좀 많이 애가 좀 많이 뭐 답답한가 보다. 다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눈 감아준 사례야. 마라도나는. 많은 무리를 일으켰지만 제일 낮은 척도로 재판을 받고 그냥 살짝의 벌금으로 끝나고 국민들도 뭐라 안 해. 아유 뭐 젊을 때 힘들었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업적이 있으면 나라도 인정해 준다 이거야. 마라도나 지금 죽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라도나 하면 그 나라의 영웅이고 축구 팬들 심장 속에는 마라도나가 여전히 뛰고 있어. 그 정도 되면 네가 해먹어도 좋아 이거야. 근데 리티에 이 새끼는 네 해놓은 게 뭔데? 야, 네가 뭐 마라도나급이야? 뭐 해놓은 게 뭔데? 근데 해먹은 거는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리티에는 지금 국민의 역적이 된 거야. 2년 전쯤에 뭐 리티에가 뭐 20년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와이프 쪽에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지금 리티에를 변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티에 와이프가 해외로 가지고 간 추정 자산이 약 1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티에가 국내 계좌로 털린 것만 540억인데 와이프 명의로 해외에 빼돌린 게 지금 1000억이 넘어.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직 리티에를 버리지 않았고 일단 미국인이 됐고 해외에서 돈 있으니까 돈 막 써가지고 최고의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지금 리티에를 지금 이렇게 변호해주고 있는데 리티에는 지금 아직 재판 중이고 지금 약간 왔다 갔다 밀당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아직 리티에의 뭐 이 죄명이 재판이 안 되고 있고 이 변호인단이랑 뭐 이 밀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리티에한테 사형을 주든 그러니까 뭐 20년을 판정을 내든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 중국은 지금 일단 왔다 갔다 살살 긁으면서 꼬시면서 그 와이프가 빼돌린 돈을 뱉어내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야. 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야, 너 네 남편 원해? 그러면 돈 얼마 내? 1000억 해먹었다며. 야, 1000억 900억은 토해내라. 그럼 네 남편 뭐 한 5년 안에는 나오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딜 중인 거야. 말이 무슨 뭐 재판이지 뭐 법이지 뭐 변호인단 증거고 나발이고 아니야. 비즈니스야 이거 비즈니스. 중국 법은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 그리고 중국 민심 중국 축구 쪽 그리고 옛날에 리티에한테 당했던 사람들 리티에 때문에 자기 자격을 박탈당했던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리티에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지. 그 선수는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국대 실력 되는데 나는 10억이 없어서 국대 못 갔어. 이런 애들 많거든. 그런데 청춘은 허송세월이 지나가고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축구를 잘했는데 국대에 못 들어갔어. 이런 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대에 모여있는데 그런 애들이 리티에 저 새끼 딜 돼가지고 10년 20년도 안 된다. 저 새끼는 사형 맞아야 된다. 민심 더 나빠지게 하자. 리티에 사형 몰고 가자. 자, 일본한테 5대0으로 민심 안 뒤집혀. 7대0은 가자.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리티에 중국의 축구계 잃어버린 20년 전까지 다 털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몇백 명이 지금 100여 명이 관계자들이 지금 다 털렸잖아요. 토해낼 거 토해내고 잡혀갈 애들 잡혀가고 지금 다 지금 잡혀있어.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여러분들 조사 방식은 강압적 수사입니다. 강압적 수사인데 어떻게 강압적 수사냐? 리티에는 거의 실제로 고문 수준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화가 이거 다 지금 다 나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이제 1화 이제 다 거의 다 까발려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리티에가 처음에는 딱 잡아갔을 때 일단 리티에 딱 가서 우리 차 한잔 하자 잡아갔어. 근데 10며칠 동안 리티에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 부인하고 그런 일 없다.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중국의 그 위에 시진핑은 어떻게 얘기했어? 입 열게 해라. 입 열게 해라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죄 없어도 다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지. 자 들어봐요. 중국의 법 집행하는 애들은요 네가 정말 범법 그러니까 너를 데려갈 때는 이미 너에 대해서 200%의 증거와 자신감은 다 가지고 너 데려가는 거야. 중국이 조사 방식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구 혐의 있어 일단 잡아 넣어. 이거 안 해. 중국에서 잡아 넣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얘가 풀려나잖아. 그거는 중국 공산당의 체면이 깎이는 거야. 중국의 공권력이 흔들리는 짓이야. 그런 짓 절대 아니에요.
일단 너를 잡아간다는 거는 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다 확보했다는 거야. 근데 와서 네가 얘기를 안 한다? 아, 이 새끼 봐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널 털기 시작하는 거야. 터는 방법은 다양하게 터는데 일단 리티에도 뭐 이런저런 일단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안 가요. 너 이거 했잖아. 이거 다 했잖아. 이거 네가 인정하고 유죄 인정하면 우리가 이거까지는 봐줄게. B를 최대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얘가 죄값을 인정하고 포토라인을 세워가지고 애가 국민 사과하고 울어줘야 공산당 체면이 살거든. 얘가 몇 년 받고 뭐 이런 거는 공산당들한테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얘가 죄명이 10개야. 네가 한 5개 인정하면 우리가 5개 까줄 테니까 네 포토라인에 서서 유죄 인정하고 몇 년 들어가서 살고 나와. 인터뷰 받을 때 한번 울어주고. 다 이런 딜로 진행돼요. 존나 역겹지 않습니까? 아, 지금 채팅창에 손준호 기사 뭐 이런 거, 제 오늘 가져온 이 중국 축구계의 그 뒷면의 검정색의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축구 관련된 기사 나올 때 다 이제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꼬시다가 리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리태가 버텼나 봐. 그러면 이제 약점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 졸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쟤 이제 좀 강압 수사 들어가자. 뭐부터 건드릴까? 리티의 약점. 첫 번째 건드린 게 뭔지 알아요? 야, 바리깡 한 개 가져와봐. 저 새끼 머리 밀어버려. 아까 그 리티의 사진 봤죠? 머릿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대. 항상 드라이기로 막 찰랑찰랑한 머리를 항상 유지했대. 저 새끼 말 안 하잖아. 오늘 머리 싹 밀어버려. 그래서 실제로 얘가 그냥 딱 누르더니 말 안 해. 이 새끼 말 안 되겠네 하고 거기서 머리를 그냥 밀어버린 거야. 밀어가지고 그냥 빡빡이로 밀어버린 거지.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들은 다 알아요. 그게 리티가 아니고 딴 사람이었어도, 그리고 중국을 어느 정도 아는 외국인이었어도 중국이 그저께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뭔가를 확보했고 이건 진짜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 리티에도 얘네 봐라, 머리 밀리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줄줄 털기 시작합니다. 얘네 봐라, 내 머리를 이렇게 민다고? 얘네들 확보했나 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랑 함께 해먹은 새끼들 다 털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줄줄이 털어가지고 털어낸 게 100여 명이야. 근데 여러분들, 리티에가 해외로 빼당긴 게 1,000억, 국내 계좌에 500억, 나라마다 초호화 주택 뭐 얼추 봐도 한 3, 4천억? 근데 여러분들, 리티에가 충격적인 거는 리티에가 제일 많이 해먹은 새끼가 아니야. 리티에가 이렇게 수천억을 해먹었는데 제일 많이 해먹은 새끼가 아니에요. 털어낸 애들, 그리고 리티에가 털어낸 애들, 예를 들어서 리티에가 한두 명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 2명 데려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한 명에 한 명씩 계속 털다 보면 털고 꼬리를 물고 20년 전까지 것까지 다 털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잡혀와가지고 지금 깜빵에 다 들어가 있어. 진핑이가 제일 해먹지 않냐고요? 내 남자친구님 뭘 모르시는 게, 진핑이한테는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 아직도 중국을 모르지 진짜? 내 방송 보는 사람 맞아? 진핑이한테는 진핑이가 제일 많이 해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을 안 맞다니까 그게? 그냥 진핑이는 해먹을 필요가 없이 중국 땅덩어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 털 한 올까지도 다 지 거예요. 뭘 굳이 해먹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중국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중국에서 뭔가를 당했을 땐 그 대처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중국이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을 좀 알잖아. 미국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잡혀봤어. 내가 억울해. 야, 변호사 올 때까지 나 입 안 열 거예요. 난 묵비권 행사 뭐 이것저것 안 열 거예요.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 법치국가니까. 중국 가서 딱 잡혀갔는데 변호사 불러. 뭐 하고 그럼 병신. 중국 가서는 그냥 일단 조용하게 지켜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야 돼. 어느 정도 흐름을 따르면서 내가 진짜 만약에 죄가 없어도 거기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큰 소리 치는 게 꼴비기 싫어가지고 죄명 만들어 놓거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내가 진짜 당당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좀 눈치 좀 살피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딱 하면 진짜 네가 죄가 없으면 그냥 불러나는 건데, 거기에 대고 네가 막 소리 지르고 변호사 불러와! 야, 변호사 오기 전까지 나 입 안 열어! 야, 이거 인권 침해야! 야, 그딴 거 안 먹혀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 제 방송 맨날 재밌다 하면서 그렇게 보셨는데 법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만약에 당신 중국 가서 사업해.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랑 관시 다 있어. 어디 내 친구고 여기도 내 친구고 어디 뭐 고위 간부들 다 내 친구야. 관시 다 있어. 그러면 당신은 중국의 법을 네 편으로 만들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어. 물론 전제 조건이 뭐다? 거기 엮여 있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해먹는 거지. 그리고 축구업회 또 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는지 또 이것도 이 사람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다 이제 이 사람은 전 중국 축구협회 2019년에 임명된 회장이야. 전슈유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9년에 임명됐어요. 제6임이래. 중국 축구협회 회장직을 딱 맡았는데 딱 그냥 임명되자마자 그 첫날에 저쪽 지방 축구 클럽에서 딱 관계자들 찾아와가지고 백팩을 딱 메고 들어왔어. 그날 두 팀이 왔대. 한 명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어디 우리 어디 축구 클럽 어디 누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백팩을 요거는 축하드리는 인사니까 여기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관례입니다 하고 딱 열어봤는데 30만 위안 들어있었대. 현금으로 6천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일단 축협 회장 딱 되는 순간 여기저기 지방 클럽에서 돈 싸들고 와. 근데 그게 뭐 해달라는 거 이거 아니야. 일단 찌면리. 중국에서는 이게 찌면리에 만남의 인사 6천만 원 딱. 이거 그냥 뭐 이후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두 팀씩.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딱 얘기했을 때 그때 눈앞에 돈을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대. 뭐 그런 얘기 하라고 다 합의 받겠지, 그지? 하루만 얘는 그냥 축구협회 그 회장 딱 되자마자 하루에 1억 2천 그냥 꽁돈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딱 생각한 게 축구계가 뒷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그날부터 한 배 탄 거래. 인사값이야, 인사값. 와. 이 사람도 그걸 시작으로 각 축구팀에서 들어온 거 어마어마한 뒷돈들 해먹은 게 수천억.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수천억이 또 어디서 들어오냐면 아까 리티에가 어떻게 해먹는지 봤죠? 자, 그 중에서 어떻게 또 해먹는 방식이 있냐면 축구를 해요. 이게 리티에가 중국 국대 감독 되기 전에 지방 축구 클럽 마이너 리그 애들을 양지로 끌어올렸다 그랬잖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인터뷰에 다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어. 리티에가 몸을 담고 있는 감독 이 팀이 이게 중요한 경기야. 이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쪽 관계자를 찾아가가지고 팀 전체를 매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안 되니까 그날 나갈 축구 선수들이랑 감독 딱 해가지고 총 뭐 예를 들어서 감독 포함해서 열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두당 2억씩 24억 28억 이 찬스 바이완이니까 28억 딱 해가지고 뭐 감독은 좀 더 챙겨줬겠지. 그리고 선수마다 한 사람당 2억 이렇게 줘 해가지고 오늘 경기 우리 이겨야 되니까 이길 생각하지 마. 그냥 딱 그게 딜인 거야. 그러면 딱 하면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 봐봐. 중국 클럽마다 그 클럽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잖아. 근데 자기의 그 축구팀이 우승하면 그 기업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거를 기업들이 본 거야. 중국 축구도 이제 어느 정도 역사가 있으니까 야 우리도 축구팀 한 개 해먹자. 근데 중국 축구팀이 애들이 진짜 실력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매수해. 돈은 기업에서 될 테니까 매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티에가 아마 두 팀을 우승까지 이끌었어요. 두 팀을 마이너에 있던 축구 클럽이었는데 우승까지 이끌었다라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리티에가 두 팀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리티에가 그렇게까지 그 팀들을 끌어올리려면 경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됐었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먹는 거야. 그리고 한 번 해먹으면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돈 준다고 나만 불법이야? 너 받았잖아. 우리 이제 한 배 탄 거야. 그러면서 그 다 축구업계 사람들이잖아. 축구업계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 클럽 갔다가 이 클럽 갔다가 다 인맥인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굳이 얘기도 필요 없어. 뭐 오늘 어느 팀이랑 뭐 어디 뭐 축구 해야 되는데 이겨야 돼? 야 거기 책임자 누구니? 딱 전화해.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야 오늘 우리 팀이 거기 이겨야 된다는데 그거 좀 이기게 해줘. 알았지?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챙겨줄게. 뭐 우리 알잖아 우리 일하는 스타일. 그럼 거기서도 뭐 오케이. 중국이 90% 이상의 경기가 20년 동안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축구라는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역적이 된 게 맞아 그거야. 리티에가 제일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국대 대표 감독이고 업적도 화려하지 유명하지. 그러니까 국대 대표 감독한테 중국 축구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매수 하다가 애들이 생각한 게 월드컵까지 매수야. 월드컵도 우리 이거 매수해가지고 돈으로 짜고 치자. 근데 월드컵 그게 매수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새끼들은 진짜 맨날 지들 중국에서 해쳐먹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해먹던 게 안 되니까 딱 그 카타르 월드컵 나갔을 때 다 지잖아. 베트남한테도 3대1 태국한테도 5대1 뭐 여기저기도 몇 대1 몇 대 0 다 지잖아. 안 먹히잖아 그게.
지들 땅에서는 지들 카르텔끼리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국제 무대 와서 그게 통할까봐 물론 지들도 뚫으려고 노력을 했겠지. 안 뚫려. 그 수백 명 중에 대가리 끝들은 수백억씩 다 해먹고 여기 뭐 중국 축구협회 회장 그다음 뭐 그 중국에 중국 주축协会도 있고 중국体育总局도 따로 있어요. 중국 축구협회, 중국 체육총국 따로 있어. 근데 다 체육 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공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케가 국대가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돈을 다 매긴 거야. 자기 클럽에서도 돈 주는 건 매기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어디 뭐 부회장 어디 비서실장 그러니까 자기를 중국 국대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자기 돈으로 2억 4억 200만 200만 다 이렇게 매긴 거야. 매겨가지고 결국은 국대 대표가 된 거지. 국대 감독이 된 거야. 근데 그렇게 수십억씩 먹어가면서 됐을 때 수지타산이 맞냐? 아까 얼마 해먹은지 봤잖아. 몇십억 써가지고 국대 감독 돼가지고 몇천억 해먹었잖아. 남는 장사지. 아까 그거 국대 안에 들어가려고 10억씩 자리 한 개씩 사는 거 그거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발을 담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조작 게임이라는 게 있을 거고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져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때 되면 이거 10억 금방 건지지. 그러니까 나 10억 사가지고 어디 팀에 들어가서 어디 영향력 있는 자리에 10억으로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내가 내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거보다 내가 더 해먹으면 되거든. 축협, 중국 체육총국 여기 다 대가리급들 그 다음 애들 그 좀 어느 정도 권력이 조금씩만 있다 하는 애들은 다 같이 해먹었어. 2015년에 실제로 중국 국무원에서 실제 지시문, 개혁문 뭐 이런 거 이런 게 한 개 발표가 됩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하오니 오랫동안 개혁하며 감독하며 멀리 보고 계속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부패 문제가 심하니까 이거 우리 이제 눈여겨볼 거다. 2015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 쪽에서 시진핑도 한 말이 있으니까 야 중국 축구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간부들도 다 알아. 어차피 100% 깨끗한 그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아 이거 좀 적당히 해먹으면서 진짜 좀 성과 좀 내라라는 거구나. 진짜 좀 힘 좀 쓰라는 거구나.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이런 공문까지 띄웠으면 야 이건 이제 축구 쪽에서 뭔가 실적을 안 보여주면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때부터 자 그러면 2015년부터 축구를 한번 진짜 실력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중국 축구 한번 바꿔보자. 근데 딱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다 가짜 축구만 해왔지 야 이거 싹 다 쓸만한 애들이 없네. 야 거기 거의 뭐 근 10년 20년 동안 다 가짜 축구만 해놓은 애들이야. 실력 있는 애들이 없어. 실력 있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여기 안 와있겠지. 주위에 진짜 좀 축구하는 애들 찾아봤는데 와씨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조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축구 선수 키워가지고 애들 축구 선수 제대로 키우려면 20년 정도 걸리는데 와 20년까지 우리가 이걸 축구계를 갈아엎다가 우리 뒤지겠다. 야 20년 우리 못 기다린다. 야 그냥 조작하자. 조작하면서 우리도 적당히 해먹으면서 우리 인생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합의 본 거죠. 그게 2015년.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고치기보다는 적당히 해먹으면서 지들이 이제 경기 조작 해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월드컵도 이제 조작으로 가자. 야 사람들 다 똑같아. 야 월드컵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야. 어떤 나라든 좀 못 사는 나라면 좀 더 찔러줘 선수들한테. 그럼 우리한테 져주겠지. 얘들이 진짜 미친놈들이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월드컵을 조작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2019년에 중국 축협이 난주 고자选拔队 이거를 뽑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 선발팀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때 리케가 이걸 딱 보고 아 나 저기 감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리케가 가가지고 온갖 로비를 다 해. 왜냐하면 리케는 이때 이미 지방에서 조작 축구로 재미 보고 있을 때거든. 재미를 받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명예를 누렸고 팬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본맛도 받고 그러니까 야 국대 들어가서 국대 이거 제대로 한번 조작해보자 이러면서 국대를 들어가려 하는데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면서 저기 가서 뭐 중국 축구협회 아니면 중국 체육총국 누구한테 가서 내 좋은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 좋은 얘기를 해달라 이게 가서 얘 진짜 감독 잘해 리더십 짱이야 축구 얘가 가르치면 이게 될 거야 이런 좋은 얘기가 아니야. 야 리티에 쟤 있잖아. 쟤 지방에서 어느 팀 알지? 야 전에 2팀 우승시켰잖아. 저 2팀 다 매수해가지고 조작으로 만든 거야. 애 잘해. 애가 축구판에서 인맥도 넓고 매수 조작 이런 거 애 존나 잘해.
우리 같은 과야. 애 오면 우리 같이 해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티에가 영입이 됩니다. 그 윗대가리들 다 같이 해 먹자라는 이걸 합의를 보고. 이게 중국 축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오늘부터 중국 축구가 진짜 부정 비리 없이 정말 중국 축구를 발전시키잖아요. 최소 20년은 걸려요. 최소 15년으로 치자. 20년이지. 지금 5살, 6살 때부터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최소 20년. 향후 20년 동안 중국 축구는 계속 시궁창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누가 해먹기 시작하잖아. 계속 시궁창일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팬들과 중국 기자들이 지금 그 이름 뭐냐? 이반코비치. 이 이름 기억하기 더럽게 어렵네. 지금 중국 축구 팬들과 중국의 기자들이 이반코비치한테 욕하고 있잖아. 너 감독 그딴 식으로 할 거냐? 너 감독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알바 뛰러 왔냐?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딴 식으로 욕하고 있잖아. 그럼 중국 축협이 이때까지 해놓은 걸 봐봐. 지금 감독 누가 가도 중국 팀은 못 일어나요. 지금은요, 누가 신이 와도 중국 축구팀 못 살려. 그동안 해먹은 게 있는데 지금 다 쓰레기들밖에 없어. 애들 다 가짜 축구만 하던 애들이야. 그런 애들 가지고 어떻게 국제무대에 내보내. 이반코비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감독은 멘탈도 세고 그걸 어느 정도 알아. 그리고 그냥 욕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자기는 최선 다하고 연봉만 받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 이때 리티에가 중국 축구협회장한테 4억 주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 비서실장한테도 약간 입김이 셀 것 같으니까 2억 주고, 그리고 이 두 분도 다 리티에한테 돈 받았다고 나와서 인터뷰 다 했어요. 얘네 다 털린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리티에가 국대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한에 있는 한 축구팀에 가서 비즈니스를 했죠. 계약을 해. 6천만 yuan짜리 계약. 6천만 yuan이면 얼마예요? 120억짜리 계약입니다. 120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그때 딱 딜이 이거야. 120억 줘. 내가 너네 팀 국대로 내가 갖다 쓸게. 그래가지고 그 팀 감독이 그쪽 클럽이잖아. 거기도 자금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을 줬대. 그래도 우리 팀에 좀 잘하는 애 한 명 그래도 국대 선발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딱 그 계약을 했대. 말이 계약이지. 그냥 뒷돈 준 거지. 근데 국대 대표팀 발표 때 그 120억짜리 한 그 팀에서 4명이 국대로 들어갔대요. 4명이 국대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그 팀의 감독은 그 발표를 보고 실제로 얼굴이 빨개졌대요. 저 새끼들 저 실력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애들 실력 아는데. 지 생각에는 한 명만 뽑을 줄 알았겠지. 제일 잘하는 애로. 그래도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잘하는 애니까 그래도. 근데 4명을 뽑아봤대. 그러니까 중국 축구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돼 왔어. 이런 내막을 모르고 중국 축구를 수년 동안 응원한 중국 축구 팬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해. 애들은 정말 거기 짜고 치는 판에서 희노애락을 거기 울고 웃고 막 평생을 걸고 인생 다 거기다가 바치고, 그게 중국 축구판이에요. 중국 팬들 실제로는 되게 불쌍한 애들이야. 리티에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후회한다. 후회하고 있고 축구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다. 난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대가리급들은 심지어 리티에는 그냥 인터뷰만 했다. 대가리급들 아까 거기 전슈유엔인가 그 회장 애들 있지. 나와가지고 지금 후회합니까?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걸고 할배들 이쇼 다 했어요. 대가리급 할배들 나와가지고 다 이쇼 했어. 이 눈물쇼 다 했어요. 다 딜 된 거야. 야, 일단 니들 해먹었지. 니들 해먹은 것 중에 니들 1,000억 해먹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800억만 몰수하고 200억 니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대신 나와가지고 눈물쇼 한번 해. 국민들 앞에서 참회하고 그래야 우리 공산당 면도 살 거 아니야. 쇼 한번 해. 그러면 이렇게 딜로 가자. 그리고 집행유예 정도로 해줄게. 비리야, 다 비리야. 진짜 그 할배가 진짜 막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애가 수십 년 동안 몇천억 해먹었는데 갑자기 애가 잘못했습니다. 다 딜이야. 여러분들 그게 중국 축구판이에요. 다 얘기된 거야. 눈물쇼까지 국민 대사과까지 다 딜이에요. 그 와중에도 더 세력이 리티에는 말 그대로 그 밑에 한 그냥 포졸? 그 위에 세력 있는 더 권력 센 애들은 다 빠져나갔어. 빠져나간 애들도 많아. 그런데 털린 게 몇백 명이야. 그리고 리티에가 일단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이게 되니까 리티에는 국민의 역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요번에 일본 요번에 월드컵 때 그 리티에를 싫어하는 새끼들도 얼마나 많을 거야. 리티에 때문에 자기 인생이 꺾여지는 애들도 많거든. 그런 애들이 만약에 지금 국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번 일본 경기에서 0대7로 지자. 리티에 저 새끼 국민들 증오심 더 유발시켜가지고 저 새끼 사형시켜버리자. 그래서 그 찌라시가 뜬 게 아닌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없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중국은 축구가 그냥 감독만 하면 새로운 거지, 중국 축구업계는 지금 이제 CCTV에서도 중계를 안 해줘. 그러니까 약간 지금 중국이 축구
축구 지우기. 왜냐하면 국민들이 축구를 보면 볼수록 더 열받을 거고, 중국이 못하면 계속 그동안 해먹은 새끼들 막 이럴 거 아니야. 중국 윗대가리를 원망하게 될 거고, 결국은 시진핑까지 또 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축구 중계도 안 해주고 뭐 약간 중국 축구 잠시 지우기 있잖아. 내가 봤을 때 향후 한 10년은 지울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 축구가 진짜 좀 실력 있는 애들로 채워졌을 때 그때 이제 살짝씩 오픈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국 축구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민심이 안 좋아지고 중국 공산당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일단 리태를 앞장 세워놔가지고 얘가 국민 역적을 만든 거지. 국민 역적 얘입니다. 우리 얘를 같이 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들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공산당이 앞서서 이 리티의 새끼를 삭발을 시켰습니다. 이게 공산당이에요.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발이 레전드라고? 근데 리티도 레전드인 게 이 새끼 삭발 딱 당하면서 얘들 증거 잡았나 보다. 빌게요. 제가 다 불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니들 뭐 증거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국 축구에서 축구 업계의 그 뒤에 흑 세력들이 중국 축구를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 축구가 못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시궁창인지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샅샅이 다 얘기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다시 중국 축구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오늘 터진 손준호 선수의 기사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중국 축구 안에 몸을 담았다는 것 자체로도 아마 그 뒷돈의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가짜 축구 하려면 모든 팀원들한테 돈 다 똑같이 다 나눠주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손흥민은 지금 중국 가면 얼마나 받을까요? 저는요, 정말 축구를 하려면 중국을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중국 가면 아무리 네가 잘해도 중국 안에서 리그에서 뛸 때는 나중에는 네가 가짜 축구를 해야 할 날이 올 수밖에 없어. 네가 그 가짜 축구 안 하잖아? 그럼 너는 이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너 왕따 당하는 거고, 계약 끝나면 이제 떠나는 거고. 중국 리그는 축구인으로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이 월드컵도 매수를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 어떤 운동이든 어떤 나라든 중국이 돈을 안 썼을까? 여러분 그 영상 기억나죠? 마라톤 달릴 때 1위 하고 있는, 원래 마라톤은 항상 아프리카 애들이 1, 2, 3위야. 근데 중국에 한 사람이 1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뒤에 아프리카 애들 3명 따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추가하려 하니까 걔가 갑자기 손으로 막잖아. 추가하지 말라고. 그 영상 유명하잖아. 애들이 미쳤다고 그 2위를 그냥 중국 선수한테 줬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나라한테 중국 쪽이 가서 중국 선수 뒤에서 뛰어. 중국 선수 우리 좋은 애 한 명 내보낼 테니까 니들만 좀 져주면 애 1위 할 수 있거든. 금메달 우리 줘라. 대신 내가 이거 줄게. 200억 100억 이거 줄게. 그럼 먹히는 나라 무조건 있어요. 중국은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계속 살아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도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코비치 감독 때문에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게 아니야. 니들 괜히 가서 감독 욕하지 마. 기자들 감독한테 가서 너 알바하러 왔냐? 지금 신이 중국 축구팀 코치를 맡아도 중국 축구는 지금 희망이 없어. 왜? 그동안 20-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먹었으니까. 지금 니들 축구 실력 그냥 동네 아저씨 동호회 수준이야. 맨날 뒷돈 주고 축구하는 애들이 진짜 축구를 알겠어? 그리고 중국 선수들도 중국의 팬들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중국 축구팀을 좋아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보는 거지. 향후로 진짜 이거 지금 중국의 축구계 이런 해먹는 문화, 이런 부정부패 문화 이런 거 다 안 없어지잖아요. 중국 축구는 영원히. 중국은 그렇게 돈이 천조국이면 축구 업계는 돈이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 클럽들을 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스폰서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 돈 흘러 넘칩니다. 지금 축구 국대에서 뛰는 중국 선수 애들, 걔네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받고 온 애들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실력으로 뽑은 애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실력으로 뽑은 애들인데 애들이 그동안 돈이 없었던 애들일 거야, 아마. 돈이 있었으면 10억 주고 국대 이미 들어와 있었겠지.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근데 축구는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훈련은 못 받고 하지만 열정은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지들 앞길을 막은 그 전 국대 감독 리태의 목숨을 원한다? 난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저 새끼 좆대 보라 하면 저 새끼 좆대 봐라 라고 우리 일본 0-7로 지자. 더 크게 지자.
야 그냥 화끈하게 지자. 그리고 그 화살이 더 리티한 데 가가지고 민심 더 나쁘게 만들고 중국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새끼 사형 주게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소 20년이야 일단. 최소 20년. 그 새끼는 너무 해먹은 게 많고 너무 더러운 새끼이기 때문에 최소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년으로도 그 걔한테 당한 애들 그리고 중국 축구 팬들이 분통이 안 풀리는 거지. 아니야 20년으로 안 돼. 저 새끼 사형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리티에가 1977년생이잖아. 뭐 75년생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지가 77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77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46세잖아요. 47세? 47세라 쳐. 20년 살고 나오면 67세. 인생 아직 한창일 때야. 해외 와이프한테 미국 가가지고 수천억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거 아니야. 그걸 못 본다 이거지.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축구가 왜 이런지 알게 되는 영상 이걸로 종결입니다. 인정? 오늘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중국 축구가 그래서 못하는구나 이해가 될 거야. 욕할 필요도 없어. 14억 인구의 잘못이 아니야. 중국 사람들도 축구 DNA는 있는 사람들이야. 옛날보다 평균 키도 훨씬 커졌고 중국 축구가 대체 왜 그럴까? 오늘 이 영상으로 그냥 종결 짓습니다.